안녕하세요. 제 4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 내용의 개략이 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흐름으로서는 의료 부권주의의 관점과 환자 주권주의의 관점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관점에 따라 환자의 권리나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의료 부권주의하에서 환자는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보다는 치료의 대상이나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지 않았고 의료 수혜의 기회도 많지 않아 의료는 인술로서 은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급성 전염병과 같은 질환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환자의 권리 보호보다도 사회 방위가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의 발달은 다수의 급성 전염병을 극복하고 질병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환자는 이제 무병장수에 그치지 않고 병을 가지고도 장수하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권리를 직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료의 발달은 새로운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그 보급 과정에서 환자에게 사망이나 중증의 장애를 가져올 위험성도 커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가지는 이익과 위험을 환자에게 알려서 양자를 판단하게 할 필요성이 환자의 권리의 측면에서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환자 주권주의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질러진 비인도적 생체 실험 등의 경험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나치 독일의 생체 실험과 일본의 731 부대에 의한 생체 실험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치의 생체 실험에 대하여는 1945년 11월 20일에서 1946년 10월 1일 사이에 진행되었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치의 생체 실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1947년에는 이른바 뉘른베르크 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 요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1964년 개최되었던 세계의사협회 제18회 총회에서는 뉘른베르크 강령을 이어받아 그 유명한 헬싱키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헬싱키 선언은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그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명윤리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사건으로서는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원에서 직접 주도하여 실행한 연구로서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 동안 만성 매독 질환의 흑인 남성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여 자료를 수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1979년 국가위원회에 의하여 벨몬트 보고서가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벨몬트 보고서는 모든 임상 연구의 기초가 되는 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윤리 원칙으로서 사람에 대한 존중, 선행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응용 윤리 원칙으로서 설명 후 동의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역사적 경험들로 인하여 환자 보호와 이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협약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의료부권주의 관점이나 환자주권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양쪽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쪽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진료를 받을 권리는 양쪽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설명 후 동의와 같은 권리는 환자 주권주의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관점에 따른 환자의 권리 여하를 구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권리나 의무를 잘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 측의 권리나 의무는 의료 측에게는 그 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측과 의료 측의 상호 협동에 의하여 최선의 의료 효과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현행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미는 확보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제2장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권, 알권리, 자기결정권 및 비밀보장이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는 진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및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별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를 환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전담 인력의 배치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개인정보권에 관하여는 강을 바꾸어 각각 제5강과 제6강에서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